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쉽게 알려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물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방송 생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생생 라이브 팁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 통원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 전문가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보험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암이나 치매나 뭐 혈관 질환, 수술비 뭐 이런 쪽으로는 모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통원비에 관한 이런 보험을 준비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요즘 그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수술도 많이 발달되고 새로운 수술도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입원하는 날짜보다는 통원하는 날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 현실이거든요, 의료계가. 그래서 통원비 쪽을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통원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요거를 좀 알려드릴 텐데 예전에 2000년도만 해도 1인당 53만 원 1년에 의료비 지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가 되니까 1인당 의료비 지출이 325만 2천 원 1년에 앞으로 20년에 낸 건데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서 2030년도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죠. 한 7년 후면 2030년이 되는데 그때는 1인당 의료비 지출이 889만 원, 거의 900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어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올까요? 새로운 수술과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서 의료보험 급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면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의료비가 점점점 커지는 이 상황에 그러면 이 큰 의료비가 어디에 가장 크게 지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의 진료를 받죠.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내시경도 받으라고 할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CT, 그다음에 MRI, 초음파, 특진, 특수검사 여기에서 제가 빨간 테두리를 딱 쳐놓은 요 8가지 부분이 다 통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입원을 해서 나가는 의료비 지출은 입원해서 식대비나 입원하는 입원비.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통원에 해당되는 의료비인 거죠. 그래서 이 통원에 대한 의료비가 우리가 보험에서는 어떻게 받으시죠? 보통 실비에서밖에 못 받으시죠. 통원에 대한 의료비는 지금 나와 있는 보험 상품에서는 아마 실비에서밖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을 거예요. 상해 통원비가 살짝 있기는 한데 상해 통원비는 하루에 10,000원? 그리고 뭐 상급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은 뭐 하루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통원비 받으시는 거 이외에는 통원비를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이런 MRI를 찍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뭐 CT를 촬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 쓰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실비는 통원이 하루에 생명보험사 쪽은 보통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 쪽에 보통 25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의료비 지출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원비를 정액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을 보험사 쪽에서도 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제가 입원비는 입원 일수는 점점 줄어들고 통원 일수는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암으로 수술을 받아도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수가 일주일이 안 넘더라고요. 우리가 암하면 엄청 큰 질병이잖아요. 무서운 질병이고. 그렇게 크고 무서운 질병인데도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일주일 이상은 입원을 안 시키는 거지, 병원에서. 나머지는 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2012년도에는 2017년도 입원 일수보다 12년도죠. 2012년도 입원 일수보다 2017년도 입원 일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평균 3.5일이 감소했대요. 평균 입원 일수가. 이게 5년 사이죠. 5년 사이에 입원 일수가 3.5일이나 감소한 거죠.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입원이 점점 짧아지는 거고. 평균 입원 일수를 보면은 8.1일. 암 환자 평균 입원 일수가. 통원 일수는 7.5일이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이 자료가 2017년도 자료거든요. 지금 2022년도잖아요. 아마 입원 일수는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통원 일수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표적 항암 치료나 다빈치 로봇 수술 이렇게 굉장히 발전된 치료 영역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표적 항암 치료도 입원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통원해서 받으시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평균 입원 일수가 3.6일인가? 5일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통원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암에 대한 부분도 입원보다는 통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수술 후 평균 입원 일수의 변화는 뭐냐면 이거는 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술을 통틀어서 모든 수술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건데 2012년도 10년 전이죠. 10년 전만 해도 6.26일을 입원을 하셨대요. 수술 후에. 그런데 지금은 2017년도 예를 들어보면 2017년도에는 5.78일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입원 일수가. 이렇게 모든 수술도 입원을 하는 일수는 점점 줄어들고 특히 암같이 정말 무서운 질병도 입원 일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의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원 일수, 입원 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입원 일당 정말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상담을 드릴 때 입원비를 많이 받고 싶다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많이 시장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입원보다는 통원비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암에 대해서 입원 일수와 통원 일수의 차이를 좀 그래프로 표로 만들어 봤는데 점점 짧아지는 입원 일수에 대비해서 점점 길어지는 통원 일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입원 일수는 점점 짧아지고 통원 일수는 점점 길어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치예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치료법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유방암에 대한 입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원 일수가 7.7일밖에 안 되죠. 인원은 36,000명, 입원하는 인원은. 그런데 대비해서 통원하는 입원은 5배? 4배? 훨씬 더 많죠. 통원하는 인원이. 통원 일수도 11.6일이에요. 통원하는 인원도 훨씬 더 많고 4배 이상으로 많고 통원 일수도 이렇게 입원 일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으로 따져도 훨씬 많고 통원 일수도 훨씬 많은 이렇게 통원이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폐암 같은 경우도 입원하는 일수는 8.5일, 통원한 일수도 6.2일. 이게 6.2일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이거는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만 표시를 하는 거지만 암에 걸렸을 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이것도 통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통원 일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통원 일수에도 통원하는 날도 정액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분이라도 계셨던 분들이면 아마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 통원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피부로 와닿는데 항암 치료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 솔직히 보험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항암 치료비 200만 원 가지고 계신 게 끝이고요. 일회성밖에 한 번밖에 못 받거든. 근데 항암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번도 받고 더 안 좋아지면 20번도 받고 A라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럼 조금 더 좋은 양성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양성자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이분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조직 검사를 잘 해봐가지고 이분한테 맞는 표적 항암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또 표적 항암제로 갈아타게 되죠. 이러면 항암 치료의 횟수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통원에 대한 부분이 보험 영역에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통원만 해도 정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실손보험 가입자 구간별 평급 보험금이라는 자료는 왜 준비했냐면 여태까지 통원이 정액으로 받는 게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원을 보통 실비에서 많이 청구를 했어요. 통원비는 무조건 실비에서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평균 한 사람당 받은 금액이 총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례를 해서 1인당 의료비 지출이 62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어디가 아파서 실비 청구해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65.7%가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실비보험 가지고는 있는데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은 없어. 이러신 분들이 65.7%라는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보험 중에 1등은 실비보험이야. 실비보험은 누구나 꼭 필요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가입은 했는데 사실 가입되어 있는 분들 중에 65.7%는 한 번도 보험금을 타먹어 본 적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조금 억울한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65.7% 이외에 3.4%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3.4%이신 분들은 맥시멈을 찍죠. 354만 원. 이분들이 거의 실비보험을 활용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실손보험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65.7%의 대다수인 분들은 실비보험 청구도 안 해보고 실비보험료만 계속 꼬박꼬박 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험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보험이라는 근본적인 영역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꼭 필요한 게 실비보험은 맞죠. 왜냐하면 보험 영역이 가장 넓으니까, 보장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실비보험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내가 통원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나의 통원비가 하루에 내가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보통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 한도가 있고요. 25만 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제비 포함해서는 모두 30만 원이 맞는데 뭐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보통 통원비가 20만 원에서 약제비 10만 원. 손해보험사 쪽에는 보통 통원비 25만 원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30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그 안에서 통원비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통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래서 입원을 해서 뭐 MRI를 찍던지 입원을 해서 CT를 찍던지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병원에서도. 그래서 MRI나 CT도 요즘은 다 통원을 해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MRI 찍는데 보통 간단하게 찍어도 한 45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통원 실손이 2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실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니면 25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비보험 이외에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통원비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실비보험과 정액보험의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실비보험은 비용 손해. 병원에다 내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병원비를. 내가 병원비를 아마 10만 원 냈다. 그러면 실손보험에 통원비가 20만 원 있다 손 치더라도 10만 원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빼고 받으시는 거고요. 정액보험은 금액으로 뭐 내가 10만 원이 들었건 20만 원이 들었건 상관하지 않고요. 내가 정액으로 통원비를 40만 원 가입해 놨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40만 원씩 받는, 정액으로 받는 이런 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게 틀리죠. 얘는 내가 들어간 돈에 비례해서 받는 거고, 얘는 정액으로 받는 거고, 내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 금액은 실제 부담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 들어갔으면 자기 부담금 빼고 8만 원 이렇게 받는 거고, 얘는 사전에 약정한 금액, 내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이 40만 원이다. 그러면 40만 원을 내가 10만 원 들었어도 4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통원만 한다면. 그다음에 보상 범위는 실비보험이 제가 아까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했죠. 얘는 포괄주의. 왜냐하면 보장하지 않는 부분만 딱 찍어놨어요. 만약에 뭐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실비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 항목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정액보험은 어떠냐면 열거주의. 얘는 보상하는 항목만 열거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 N대 질병 수술비 있죠. 보험사마다 뭐 119대 질병 수술비, 121대 질병 수술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119대는 119가지의 질병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보장받는 거고요. 이렇게 꼭 몇 대 질병 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는 꼭 찍어 놓은 거지. 119가지의 질병을 그걸로 인해서 수술하면은
보험금을 주겠다. 그래서 보장하는 항목만 열거를 딱 해놔서 거기에 딱 질병 코드가 맞는다, 상해 코드가 맞는다 싶으면 딱 받으시는 거지. 정액으로. 그리고 실손보험은 다수 계약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다수 계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떠냐면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러신 분들은 단체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들은 실손보험에다가 단체로 들은 실손보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비를 실제로 10만 원을 썼어. 그런데 두 군데에서 이쪽에서 10만 원, 이쪽에서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례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손보험이 두 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두 군데 다 해서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10만 원이 들어갔으면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 8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50%, 이쪽에서 50% 이렇게 해서 4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받는 금액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액보험은 중복에 관계없이 내가 입원비 보험을 통원비 보험을 A사에다가 10만 원 들고 B사에다가 1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통원을 해서 청구를 하면 A사에서도 10만 원이 나오고 B사에서도 10만 원이 나오는 거지. 여기는 계속 중복 보장을 할 수 있다. 정액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통원에 대한 중복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엄청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통원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암 통원비에 대해서 예시를 좀 해봐 드렸어요. 제가 지금 계속 통원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의료 환경이 점점점 바뀌면서 입원은 줄어들고 통원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통원비를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요거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57세 여성이에요. 57세 여성인데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은 30년 갱신. 57세 분이 30년 갱신이면은 보험 나이로 87세시잖아요. 87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갱신이니까 그 이후에 뭐 갱신을 하셔도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암통원비하고 상급 병원 암통원비 두 가지만 가입을 한다 치면은 암통원비는 뭐냐면 일반 병원의 암통원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큰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아주 큰 상급 종합병원에 암통원을 하면은 30만 원. 일반 병원으로 암통원을 하면은 15만 원.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통원을 받으시면 플러스 15만 원 플러스 30만 원에서 4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큰 좋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싶으시겠죠. 이렇게 큰 좋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검사할 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때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나 암 때문에, 암으로 직접 원인으로 인해서 통원을 하시게 되면 한 번 통원할 때마다 45만 원. 45만 원의 통원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경우, 이거는 일반암이고요. 소외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암에 50%를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은 7만 5천 원,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은 15만 원 플러스 하니까 22만 5천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암에 대한 그 담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죠. 표적 항암도 나와 있고,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나와 있고, 뭐 많은 좋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암 통원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잊지 말고 꼭 챙겨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제가 누차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 보험이 좋아.
나는 손대기 싫어. 그냥 둘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똑같은 보험료 냈는데 누구는 통원할 때도 돈을 몇십만 원씩 받고 나는 통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입원을 거의 안 시켜주니까 통원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말 빵원이야. 없어. 실비에서밖에 없어. 근데 나이가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65세 이상 70세 가까이 되시면 실비 보험료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가지고 가시기도 힘들거든요. 보험료 내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 57세 여성이 보험료 7,95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 금액이 있어서 이렇게만 담보를 가져가실 수 없고 아마 이 상품이 최저 금액이 보험료가 2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담보,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뭐 항암 치료 이런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만 원에 맞추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금액을 2만 원 정도에 맞춰 가시면 충분히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통원비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통원 의료비가 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에 따른 통원비 대비 보험과 실손과 또 정액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강의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의 원픽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급 정보와 인생의 팁을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오셨고요. 김경화 전문가님 이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료 환경과 암보험입니다. 암하면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떤 암인지에 따라 치료법과 약이 달라 보험도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준비해야 할지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대한민국은 다른 게 유명한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의료 환경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보험이 의료 환경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막상 정말 치료받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셔서 현재 의료 환경과 맞지 않은 보험을 좀 갖고 계셔서 고민 중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네, 예전과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좀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56세 남성분입니다. 하지만 가입 연도는 한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2010년도쯤에 뇌 쪽 관련된 병력을 앓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어렵게 암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그때의 환경은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암보험을 내가 뇌 쪽 관련돼서 병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암보험 가입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어렵게 암보험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 암보험은 꼭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인지 쉽게 계속 이 암보험에 대해서는 더 알아볼 생각을 안 하셔서 계속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암보험이 일반암이 있고 뭐 유사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일반암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손해보험 쪽 보험이겠죠. 소외감에는 남자와 관련돼서는 뭐 전립선 이쪽, 그러니까 기갑경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소외감 관련돼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는 암은 없지만 그래도 암은 일반암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떤 암이 걸리더라도 보장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5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잘 준비하신 부분은 재진단암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으세요. 하지만 암이라는 거는 한 번만 올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올 수도 있지만 처음에 치료를 깔끔하게 하셔야지 두 번째 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순서잖아요. 하지만 이분께서는 일반암이 500만 원 갖고는 사실 치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보장 내용 보시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기보다는 앞서 김경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듯이 통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입원비만 준비하셨고 통원에 대한 준비는 없으셨고요. 수술비도 100만 원으로 적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있어서는 첫 번째 준비는 일단 진단금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진단에 따른 수술, 입원, 통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달에 6만 원이라는 돈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시면서 내가 암에 대한 준비가 일반의 남이 500만 원, 그리고 수술비가 100만 원, 그리고 입원비가 이렇게 적게 준비하셨다면 과연 이분이 56세 남성입니다. 56세면 가장이실 텐데 과연 이 정도로 만족한 보장이 될까? 분명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암보장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암에 있어서는 또 진단과 입원, 또 통원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또 통원도 빠져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신 해결책 살펴볼까요? 네, 우선 요즘 의료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네요. 요즘 의료 환경, 3대 암 치료 기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표적항암이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보통 암이 걸렸다 하면 치료 방법이 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우선 수술부터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수술에 앞서서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 부위를 축소한 이후에 최종 선택이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약도 요즘은 암이 걸렸다고 해서 부작용이 많은 일반 화학적인 항암제가 아닌 이런 표적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는요, 특정 암에 대해서 그 암 부위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고액이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 있어서 준비만 한다면 내가 쉽게 다가설 수가 있지만 내가 보험으로 준비를 안 한다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게 바로 표적 항암 치료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면역 항암제인 카티 항암제입니다. 우리가 암이 다 덩어리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만약 혈액암 같은 경우는 온몸을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암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카티 항암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성자 방사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사선과 달리 아주 거대한 방사선을 한꺼번에 방출시키면서 암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씀드린 표적 항암제, 카티 항암제, 그리고 이런 양성자 방사선 같은 경우는 3대 암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대 암 치료 기술을 만약 내가 보험으로 가져만 올 수만 있다면 앞서 그 6만 원대의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수술할 경우에는 보통 눈으로 보는 수술보다는 이런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물론 로봇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럼 로봇 수술을 할 때 만약 2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항암이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제를 만약 선택받아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하면 5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을 치료를 받겠다 하면 2천만 원. 그리고 요즘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기보다는 하루하루 통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은 일반 병원 가서 치료하기보다는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서 치료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 병원에 가서 통원을 할 때마다 하루에 4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가 얼마가 돼야 적정을 할까요? 앞서 일반암 500만 원 보장이고 암수술 100만 원 그리고 입원비에 대한 치료비가 한 달에 6만 원대 보험료였다면 이 보장 내용은요. 암 진단으로 치면 1억 3,500만 원에 대한 진단비와 맞바꿀 수 있는 이런 암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재진단 1,00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매해년마다 1,350만 원씩 통원비, 닳지 않는 마르지 않는 통원비를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인데요. 이 보험료는 8만 원대의 보험료로 가능하십니다. 시청자님께서 56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대의 보험료로 1억 3,500만 원의 진단비와 맞바꿀 수 있는 암 치료비와 또 매년 1,350만 원의 통원비를 받을 수가 있다면 6만 원대의 보험료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보장이 훨씬 더 좋은 구성이 아닐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앵커님 어떠신가요? 네, 훨씬 풍부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2만 원대로 월 납입료가 조금 늘었긴 했지만 1억 3천만 원 넘게 또 진단비를 맞바꿀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보장인 것 같고요. 이 제시해 주신 해결책 이외에도 키포인트가 될 만한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암에 있어서는 어떤 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비와 수술비, 또 통원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시는데 아셔야 될 거는요. 표적 항원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갱신은 싫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비갱신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에 있어서는 진단비, 항암 치료비, 수술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을 골고루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치료법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방법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암의 진행 정도와 또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만큼 또 보험도 의료 환경에 맞는 이 보장을 선별하자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장 뜨거운 보험의 키워드에 강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암 통원비는 유병자는 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서두에 강의를 드린 부분이 암 통원비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 암 통원비가 굉장히 담보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통원만 해도 45만 원씩 꼬박꼬박 나온다니까 그러면 유병자는 가입할 수 없나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병자의 조건이 굉장히 많죠. 요즘은 355, 335, 333 굉장히 많은데 이 유병자 통원비의 암 통원비의 가입 조건은 325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 소견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거나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으면 암 통원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암에 걸리셨던 분들도 이 유병자 조건에 맞으시면 암 통원비를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재 시점에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시면 안 되겠죠. 암이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안 되시는 거니까 완치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런데 완치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암이 걸리셨었는데 어느 정도 치유가 다 돼서 5년이 지나셨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 통원비 필요성 진짜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보험사에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의 조건 3, 2, 5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안수연 전문가님 답변해 주실게요. 네, 암보험 선택할 때 고민 많이 되시죠.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보장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 선택할 때 일단은 첫 번째 큰 틀에서 내가 진단금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항암제를 준비할 건지 아니면 수술비를 보완할 건지 큰 틀에서 골고루 한번 준비하시고요. 또 작은 틀에서는 그러면 암 진단비는 어떤 회사가 좋을까? 보장 내용이 어떤 회사가 가장 넓을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 그 준비가 다 끝났다면 어느 회사가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특정 가족력에 대해서 특정 암을 더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당연히 제일 처음 먼저 준비해야 되는 순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진단비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면 그다음은 치료비로 넘어가는 게 맞는 순서고요. 치료비가 있다 하시면 그다음은 수술비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라면 아마 통원비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암에 있어서 너무너무 치료가 많이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원비를 준비하는 경우는 보통 통원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계속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통원비이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못 받는 진단비보다는 통원비를 많이 준비하신다면 진단비보다 훨씬 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암보험을 선택하기 전 체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통원비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꿀팁까지 얻어봤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암 지적 치료 통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 뜻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암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암 직접 치료 통원비라고 하면은 암을 내 몸에 암의 그 세포를 가지고 있은 당시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완치 판결을 받기 전에 병원을 다니시면 이거는 암 치료 통원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가입하신 암 입원비나 암 통원비 같은 경우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후유증, 암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병원에 가도 이거는 암 통원비 아니냐, 암 입원비 아니냐 이런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해놓은 거거든요.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통원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암 통원비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암 통원비에 대한 직접 치료 통원비에 대한 거는 별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암세포가 내 몸에 있어서 꼭 치료에 의해서 아니면 주기적인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다니시면 이거는 암 직접 치료 통원비가 해당이 되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암으로 인한 후유증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또 통원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이 직업 군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직 학생입니다. 상해보험을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일찍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 준비하시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청자님이나 저나 누구든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보험 하면 고지의 의무만 생각을 하시는데
계약자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통지의 의무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통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군인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사에 나 군인이 됐어라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요. 만약 손해보험사 쪽에 상해 보험을 만약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나 직업이 군인으로 바뀌었다 이런 통지의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 상해급수가 1급에서 졸업과 동시에 만약 군인이 됐다 그러면 상급이 만약 됐다 그러면 보험료가 껑충 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내가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순간부터 보장받는 기간까지만 보험료 높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보험료는요. 내가 처음 가입했을 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다시 요입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보험료의 환수라고 이런 환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만약 10,000원이라는 돈을 내서 내가 10,000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직업이 바뀐과 동시에 갑자기 몇십만 원이 팍 하고 나온다면 내가 이 보험을 과연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유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험은요. 내가 보험을 다 납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보장받는 기간까지 통지 의무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업에 관련돼서 자유롭고 싶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상해 관련돼서는 생명보험을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이 검색어 Q&A 시간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이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